자, 베이징에서 1대1로와 관련된 두 번째 국제협력 정상포럼이 열리게 됩니다. 열리고 있고요. 1대1로는 워낙 거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현실화가 계속되면서 우리에게 많은 사업 기회를 안겨줄 것으로 기대가 모이고 있긴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직 미중 무역 협상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인데 미국은 또 중국의 세력 확장을 못마땅히 여기다 보니까 이번 포럼 참석에 거절 의사를 밝혔고요. 또 중국은 한편으로 이 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서 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니까 미중 간의 이 갈등 구도는 조금 더 심해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지까지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이번 1대1로 포럼이 어떤 주제로 열리는지부터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이번 1대1로 포럼의 주제는 1대1로 공동 건설 그리고 아름다운 미래 창조입니다.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37개국 정상 그리고 150개 국가대표뿐만 아니라 5천 명을 초대할 정도로 아주 초호화판으로 지금 그 정상 포럼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그리고 고립주의 외교 정책과 대별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1대1로 같은 경우에는 개방과 협력이라는 새로운 국제협력 틀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홍남기 부총리가 참석을 하게 되고요. 북한 같은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이 초청받았지만 현재 러시아를 방문 중이기 때문에 전례대로 대경제 부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중국은 이번 그 포럼을 기점 삼아서 2034년 월드컵 대회까지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중국이 1대1로 포럼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푸른 하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철소나 공장 생산 중지까지 내렸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우리나라 그 하늘은 상당히 맑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세먼지 관련주들에게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금융시장에 안 좋게 좀 보이는 측면들도 있었어요.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이번 포럼 참석 자체를 거절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줄기차게 그 1대1로를 빚더미 외교, 채무 함정 외교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스리랑카라든지 파키스탄에서 보듯이 거액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하고서 이를 갚지 못했을 경우에는 토지라든지 운영권을 수용을 했어요. 자신들의 경제적 팽창 그리고 군사적 팽창을 확대하려는 그런 그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불투명한 재정 지원 관행이라든지 허술한 관리 체계 그리고 국제 기준이나 규범을 무시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매우 모욕적인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견제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서방 국가들은 1대1로를 중국의 패권 전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방 국가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견제가 세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윤찬 소장님과 좀 얻고 싶은 두 가지의 결론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 관계가 다시 심화되면서 우리 금융시장, 글로벌 금융시장이 되겠죠. 글로벌 금융시장에 좀 부정적인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궁금증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중국 경기 부양이 그럼 확실하게 일어나면서 그 경기가 좋아지게 될 것인가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약간 상반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일단 그 첫 번째부터 먼저 가볼게요. 얼마 전까지만 나왔던 내용만 보더라도 이미 스리랑카의 어떤 항구는 중국에 넘어갔다고 해요. 그만큼 좀 신흥국 쪽에서 안 좋은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고 미국과 중국에서는 계속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게 금융시장에 단기적으로 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까요? 아무래도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된 타결이 상당히 임박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미국은 현재 중국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외환 문제를 둘러싼 문제, 또 기술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군사적 팽창과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미중 간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란의 수입 금수 조치와 관련해서 중국이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중국 편을 들고 있는 인도라든지 터키에 대해서는 미국이 특혜 관세 제도를 이제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경제 펀더멘털이 안 좋은 국가,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 국가들이 유가 상승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은 경제 펀더멘털이 가장 안 좋은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CDS 프리미엄이 다시 1100bp까지 올라왔고요. 터키도 지금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기
있기 때문에 작년 그 8월 달에 있었던 터키발 신흥시장의 금융위기는 언제든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항상 투자하실 때 이 점도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리스크 요인들이 존재하지만 또 반면에 정말 중국의 1대1로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그리고 많은 여러 개의 국가들이 모여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투자가 진행이 된다면 또 지금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갖고 있는 중국 경기는 또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3월 달을 바닥으로 해서 이제 회복세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1대1로 사업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중국이 경제 구조 조정하는 데 상당히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일부 과잉 생산 시설 같은 경우는 1대1로 주변 국가에 넘길 수가 있게 되고요. 1대1로와 관련된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는 중국 전체 투자의 70% 정도로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아무래도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1대1로 국가들과 FTA를 체결한다든지 투자 협정 체결을 통해서 경제적 영토를 넓혀갈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중국은 2050년도까지 1대1로를 기본 축으로 해서 경제나 군사 그리고 기술, 통화 네 가지 분야에서 미국의 버금가는 패권을 추구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느냐가 국제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 이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게 그 리스크 요인과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이 과연 시장에 어떤 식으로 힘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진행이 될 것인가일 텐데 소장님의 개인적인 좀 의견을 여쭤봐도 될까요? 악재가 더 크겠습니까? 긍정적인 요인이 크겠습니까?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악재는 단기상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있을 기업의 수익이 장기적으로 발달하는 측면에서는 주식에는 커다란 네.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흔들리는 한이 있어도 멀리 봤을 때는 기회가 더 많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아무래도 아시안 10개국 국가뿐만 아니라 인도를 포함시켰을 경우에 인구가 무려 20억 명 정도가 되고요. 경제 규모가 5조 달러 정도에 달합니다. 중국의 1대1로 사업과 우리의 남방 정책이 같이 결합했을 경우에는 중국이 놓치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부분, 정치적 상위성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이들 시장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3월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 시티, ICT 부분에서도 좀 더 확대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시장 넘어서 EU 시장까지 1대1로를 통해서 화물 운송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물류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 글로벌화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산업들이 우리나라의 사업 기회로 펼쳐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주셨고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나하나씩 시행에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국내는 이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업종별로 봤을 때. 네, 아무래도 지난 3월 달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인해서 시멘트, 조강, 강제 생산은 두 자릿수로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화학 섬유나 비철 금속과 같은 중간재나 소재 부분들의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요. 이제 2분기부터는 중국 정부가 2조 위엔의 기업들에 대한 감세 정책 그리고 4조 위엔의 여러 가지 부양책뿐만 아니라 자동차라든지 가전제품에 대한 보조금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철강이나 전기기계, 전자통신기기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 원료로 쓰고 있는 정밀 화학 부분들 같은 경우는 재고 조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재고 조정 속도가 빠른 전기 부분, 전자 부분, 수송기계, 산업용 기계 같은 경우에는 회복세가 이제 4월 달부터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올해 들어서 40% 상승하면서 부유층을 중심으로 해서는 2,500cc 자동차 수요들이 지금 다시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중국과 관련된 경기 회복이 피부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대중국 수출 관련주에도 이제는 관심을 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 이게 시장이라는 게 미묘한 게 어느 속도가 더 빠르냐에 따라서 시장이 출렁거리기도 하고 상승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보다 우리가 에너지로 사용하는 원유 가격이 훨씬 더 급하게 올라갔을 때에는 수요는 그만큼 충분치 않은데 가격만 올라가게 되니까 이게 오히려 또 경기를 역전시킬 수도 있는 거라서요. 이란과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과의 반발 때문에 원유 가격이 급등하는 거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문제, 여기에다가 수급상의 차질도 빚고 있는데요. 이란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그 반군 간의 정정 불안이 상당히 좀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 계절적으로 드라이빙 시즌에 들어가면서 원유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국제 유가는 $70 전후까지는 올라갈 수는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안정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같이 보는 거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원유 수출국인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6월 하순에 있는 오펙 그 회담에서 추가 감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기 시작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란산 원유 수입 그 금수 조치에 따른 유가 악영향을 막기 위해서 사우디라든지 UAE에 추가적인 상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셰일 오일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하반기 들어서면 네. 유가는 다시 안정을 찾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 탐나는 주식 2PM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